네,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 전국의 흉가란 흉가는 다 다녀오신 우리 김 PD님의 이야기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김 PD님께서 사전 인터뷰 때부터 이 이야기만큼은 정말 꺼내기 힘들다.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홍대 골목의 저주 인형 사건. 저도 대충 소문은 들어봤는데 이게 인터넷 괴담이 아니라 실제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늘 정말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푸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고 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때는 바야흐로 저희 팀이 남양 특집 아이템에 목말라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쟁이들은 늘 자극적인 걸 찾잖아요. 그러다 우리 서칭팀 막내가 트위터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홍대 놀이터 근처 아주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기괴한 인형 하나가 버려져 있다는 제보였죠. 사진을 봤는데 보통 인형이 버려져 있으면 그냥 쓰레기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인형은 달랐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데 누군가 일부러 얼굴 부분만 찢어서 밖을 보게 해둔 것 같았어요. 눈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댓글들을 보니까 저거 쳐다만 봐도 재수없다, 누가 저주 걸려고 갖다 놓은 거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 감독님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셨죠. 이거다! 이거 가져와서 촬영하면 무조건 대박난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와, 사진만 봐도 그 정도 기운이 느껴졌다면 실제로는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감독님의 욕심이 화를 부른 거군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그 인형을 수거하러 간 건가요? 홍대면 사람도 많고 번화가잖아요. 그런 곳에 그런 흉물이 있었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홍대가 워낙 밝고 시끄러운 곳이니까요. 저희 팀원들이랑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저희 자문 무당 형님까지 대동해서 밤늦게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홍대 입구 역발번 출구 쪽에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골목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골목만 가로등이 다 깨져 있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한참을 뒤졌죠. 그러다 골목 구석,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웅크리고 있는 그 검은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한여름이었는데도 거기만 공기가 차가웠어요. 비린내라고 해야 하나? 썩은 물 냄새 같은 게 훅 끼치더라고요. 제가 막내 작가한테 야, 가서 좀 꺼내봐 라고 했는데 애가 울먹거리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다가갔죠. 봉지를 딱 걷어내는데 와, 그 인형이 관절 인형이라고 하죠. 구체 관절 인형. 피부는 창백하고 입술은 새빨간데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엉켜 있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조명을 비추니까 반사되어서 번뜩이는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 서 계시던 무당 형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만지지 마! 손대지 마! 무당분이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보통은 그냥 조심해라, 기운이 안 좋다 정도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정도로 다급하셨던 건가요?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겠는데요? 네, 평소에 점잖으신 분인데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형님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거 그냥 인형 아니야. 안에 뭐가 들어있어. 사람이 만진 게 아니라 원한으로 뭉친 물건이야.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철수해. 무당 형님 눈에는 그 인형 주변에 새카만 연기 같은 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감독님이 워낙 독불장군 스타일이시거든요. 제작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대박 아이템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감독님이 무당 형님한테 아니 형님, 우리가 뭐 굿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트장에 놓고 관찰 카메라만 찍겠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방송 좀 합시다. 이러면서 말싸움이 붙었어요. 결국 감독님이 저희 몰래 청소부 아저씨한테 돈을 좀 쥐어드리고 그 인형을 쓰레기 수거하는 척하면서 포대에 담아오게 시켰습니다. 무당 형님이 그걸 보고는 진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니들 이거 가져가면 다 죽어. 난 모른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난 이 일에서 손 뜰 거야. 하고는 그냥 차 타고 가버렸어요. 그때 저희는 몰랐죠. 그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짜 생사가 걸린 예언이었다는 걸요. 세상에, 영적인 전문가가 손을 떼고 도망칠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촬영을 강행했다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었네요. 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어디로 가신 겁니까? 홍대 한복판에서 촬영할 수는 없었을 테고요. 네, 감독님 사비까지 털어서 양수리 세트장을 빌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수리 촬영장이 산속에 있어서 밤 되면 정말 조용하고 무섭거든요. 저희가 빌린 건 70평 정도 되는 대형 세트장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방음벽으로 꽉 막힌 밀실 같은 곳이죠. 인형을 그 넓은 세트장 한가운데 의자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촛불 수십 개를 켜고 카메라 8개를 설치해서 사방에서 찍을 수 있게 세팅했죠.
조명도 일부러 으스스하게 붉은색 젤을 씌워서 켜놓고요. 처음엔 다들 긴장했죠. 스태프가 총 11명이었는데 다들 인형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기분이 탓인지 모르겠는데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 고개를 정면으로 맞춰놨는데 잠시 딴청 피우다가 다시 보면 고개가 미묘하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 다들 아까 저기 보고 있지 않았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근데 감독님은 야 바람 때문에 그렇겠지 호들갑 떨지 마 하면서 윽박 지르셨어요. 그렇게 세팅을 마치고 첫날 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오디오 감독님이 헤드셋을 확 벗어 던지더라고요. 오디오 감독님이요? 소리 때문에요? 아무도 없는 세트장 안에 인형만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릴 게 있나요? 발음 소리나 기계음 같은 거겠죠? 저희도 처음엔 잡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방금 누가 마이크에 대고 숨소리를 냈어 이러시는 거예요. 인형 바로 앞에 마이크를 설치해뒀거든요. 치익 하는 노이즈가 아니라 사람 입안에서 나는 쩝쩝거리는 소리랑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저희가 녹음된 걸 다시 돌려봤는데 진짜로 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다들 소름이 쫙 돋아서 멍하니 있는데 그때였어요. 조명팀 막내 녀석이 갑자기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냥 체한 게 아니라 마치 누가 배를 쥐어 짜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뒹구는데 식은땀을 비우듯이 흘려더라고요. 저희가 놀라서 달려가는데 그 막내를 시작으로 옆에 있던 작가 누나 그리고 소품 팀장님까지 순식간에 4명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겁니다. 그 넓은 세트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구토하고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그 와중에 저 멀리 의자에 앉아있는 인형이 그 붉은 조명 아래서 저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 마치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만요. 4명이 동시에 쓰러졌다고요? 그것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요? 이건 식중독이나 가스 누출 같은 사고 아니었나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촬영이고 뭐고 다 접고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요. 네, 저희도 처음엔 식중독인 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김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감독님 그리고 멀쩡한 다른 스태프들도 똑같은 김밥을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쓰러진 4명만 바닥을 뒹굴면서 입에 거품을 물 정도였으니까요.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양수리 그 산골짜기에 앰뷸런스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올라오는데 그 소리가 밤 산속에 울려 퍼지니까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사람들을 싣고 나가는데 그중 소품팀장 형이 제 팔을 꽉 잡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눈이 다 뒤집혀서 흰자위만 보이는데 진우야 저거 눈 감겨 이러고 기절해버렸어요. 인형 눈을 감기라는 소리였겠죠.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들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황당해하더랍니다. 맹장도 아니고 식중독균도 없고 위경련도 아닌데 환자들은 배가 찢어질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니까요. 진통제를 놔도 소용이 없었대요. 결국 그 4명은 촬영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복통이라. 그리고 인형의 눈을 감기라는 마지막 말. 소름 돋네요. 자, 그럼 11명이 돈 스태프가 순식간에 7명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는 최악이고요. 당연히 촬영은 거기서 중단됐겠죠? 감독님도 사람인데 겁을 먹었을 테니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감독님 이번 촬영에 사활을 걸었다고, 사비까지 털었다고요. 응급실로 스태프들 보내고 나서 남은 7명이 세트장 밖에 주차장에 모여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다들 손을 덜덜 떨면서 야 이거 못한다, 집에 가자, 이러다 우리도 죽는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때 감독님이 세트장 안에서 나오시더라고요.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A4 용지 뭉치를 들고요. 감독님 눈빛이 뭐랄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저희한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일종의 각서였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본 촬영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신 촬영이 무사히 끝나면 기존 페이의 3배를 지급한다. 사실상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었죠. 와,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사람이 실려나가는 마당에 각서라니요. 돈 3배 준다고 목숨을 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도망가지 않았나요? 저라면 그 자리에서 종이 찍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희 메인 작가 누나, 아이가 둘 있는 엄마였거든요. 그 종이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더라고요. 감독님, 저 못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저 이거 못 씁니다. 하고는 바로 짐 싸서 택시 불러서 가버렸어요. 다른 조명 보조 1명도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2명이 더 나가고 남은 건 저랑 감독님
그리고 남자 스태프 3명, 딱 5명 남았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었죠. 정말 미치도록 가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우야, 너 나랑 9년 했다. 이번만 넘기면 너 입봉 시켜줄게. 너도 알잖아, 이 그림 대박인 거. 우리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해. 그놈의 정이 뭔지,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뭔지 술 기운을 빌려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남자 5명이서 비장하단 못해 처절했죠. 서로 야, 죽지 말자, 살아서 나가자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는데 그게 전우애인지 공포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남으셨군요.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신 건데 5명의 남자들만 남겨진 산속 세트장,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럼 그 각서를 쓰고 바로 촬영을 재개했나요? 4명이나 실려갔는데 바로 인형을 마주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아니요, 바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들 멘탈이 나가서 일단 오늘은 철수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죠. 감독님이 양수리 읍내 쪽에 모텔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자 5명이면 방 2개 정도 잡아서 나눠 자면 되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무서우니까 감독님, 저희 그냥 큰 방 하나 잡아서 다 같이 자면 안 될까요? 한 겁니다. 혼자 있거나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온돌방 특실 하나 잡아서 남자 5명이 이불 깔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불도 못 끄게 했어요. 형광등 켜놓고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죠. 새벽 4시쯤 됐나? 감독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까 아까 도망간 무당 형님 다시 찾아가서 빌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비방이라도 받아와야지 하고 나가셨어요. 감독님이 나가고 남은 4명, 정말 숨소리도 못 내고 누워있는데 그때 제 옆에 누워있던 카메라 감독 형이 갑자기 저를 툭 치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진우야, 너 안 들리냐? 뭐가요? 하니까 그 형이 창문 쪽을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아까 그 인형 끌리는 소리가 들려. 잠깐만요. 모텔 밖에서 인형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아니, 세트장은 산속에 있고 모텔은 읍내잖아요. 거리가 꽤 될 텐데 인형이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건가요? 창문 열어보셨어요? 확인했습니까? 못 열었죠. 남자 4명이 방 안에 있었는데 아무도 커튼을 젖힐 용기가 없었어요. 그 스스슥 턱 스스슥 하는 소리가 복도 쪽 창문 바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날이 밝으니까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아침 7시쯤 감독님이 돌아오셨어요. 눈이 퀭한 상태로 들어오셔서는 무당 형님은 못 만났다. 대신 내가 아는 스님한테 전화해서 비방을 좀 물어봤으니까 괜찮다. 소금이랑 팥 가져왔으니까 이거 뿌리고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거짓말 같았는데 날이 밝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다는 체념 때문인지 저희는 다시 차를 타고 양수리 세트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산길인데 아침 햇살을 비치니까 에이 설마 별일 있겠어. 어제는 우리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하면서 서로 애써 웃어 보이기도 했죠.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해가 뜨면 공포가 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다시 세트장으로 돌아갔군요. 문은 잘 잠겨 있었나요? 혹시라도 밤새 도둑이 들었다거나 동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수리 세트장은 방음 때문에 문이 아주 두꺼운 철문 하나밖에 없어요. 창문도 없고요. 어제 저녁에 철수할 때 감독님이 직접 자물쇠로 잠갔고 열쇠는 감독님 주머니에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자물쇠를 확인했는데 잠긴 그대로였어요. 먼지 하나 건드린 흔적이 없었죠. 감독님이 자, 들어가자. 빨리 끝내고 가자 하면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올려서 조명을 딱 켰는데 저희 5명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비명도 안 나왔어요. 어제 저희가 나갈 때 분명히 인형을 세트장 정중앙 의자에 앉혀놨거든요. 그리고 넘어지지 말라고 낚싯줄로 의자에 고정까지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이 의자에는 없고 문 앞 3m 지점 바닥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가 문 쪽을 향해서 마치 기어서 나오려고 했던 것처럼요. 네? 낚싯줄로 묶어놨는데 바닥에 그것도 문 쪽으로 이동해 있었다고요? 그건 중력으로 떨어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들어와서 옮기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밀실이잖아요.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올 구멍이 없는 곳이에요. 낚싯줄은 누가 가위로 끄는 것처럼 툭 끊어져 있었고요. 다들 와 이건 진짜 아니다. 감독님 이거 귀신이 한 거예요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감독님이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야
낚싯줄이 낡아서 끊어졌겠지. 의자가 기울어져서 미끄러진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세팅해. 감독님도 무서우셨던 거죠. 무서우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거고요. 결국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형을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번엔 더 굵은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고정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고스트박스라고 하죠. 주파수를 빠르게 스캔하면서 귀신 목소리를 잡는 장비를 켰습니다. 일종의 강명술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죠. 강명술이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거기서 영혼을 부르는 실험을 했다고요?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였군요. 그래서요. 목소리가 잡혔습니까? 네. 카메라 8개가 다 돌아가고 있었고 정적 속에서 라디오 주파수 소리가 치익치익 하고 울렸습니다. 감독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왜 우리 스태프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한 1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기계에서 잡음이 뚝 끊기더니 아주 선명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 섞인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내 거라고요. 저희가 다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데 이어서 두 번째 대답이 나왔습니다. 눈 주어. 아까 응급실 실려간 형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눈 감겨 라고 했잖아요. 얘는 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기구 3개가 동시에 퐁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데 세트장이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됐죠. 와, 조명이 터졌다고요? 그것도 동시에요? 암흑 속에 갇힌 거네요. 인형이랑 단둘이, 아니 5명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패닉이었을 텐데. 패닉 수준이 아니죠. 다들 으악 비명 지르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깜깜하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바닥을 기어서 문을 찾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발목을 덥석 잡는 겁니다. 살려줘, 나 버리고 가지마. 감독님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양반이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데 간신히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문을 찾았습니다. 철문을 밀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죠. 밖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저희 꼴은 진짜 전쟁터에서 나온 사람들 같았어요. 옷은 다 찢어지고 조명 파편에 긁혀서 피나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탈출하고 나서 인원 체크를 하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카메라 감독 형이 아직 세트장 안에 있었어요. 카메라 감독님이 안 나왔다고요? 아니, 그 아수라장 속에서 혼자 세트장에 남겨졌다는 건가요? 밖에서 문을 열고 빨리 구하러 들어가야죠. 시간이 지체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저랑 감독님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정말 들어가기 싫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스마트폰 플래시 2개를 켜고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서 인형이 있던 자리 쪽을 비췄는데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네요. 카메라 감독 형이 인형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조명기구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그걸로 자기 눈을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형의 눈을 파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뭘 하려는 건지 인형 얼굴에 유리를 갖다 대고 긁고 있더라고요. 눈 계속 이 말만 중얼거리면서요. 제가 달려가서 형 팔을 잡았는데 힘이 장사해요. 평소에 순한 형인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감독님이랑 둘이서 억지로 끌어내려고 끙끙대는데 갑자기 세트장 철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온 건가요? 설마 아까 도망치셨다는 그 무당 형님? 맞습니다. 무당 형님이셨어요. 땀범벅이 되어서 숨을 몰아쉬면서 서 계시는데 손에는 부적이랑 파치든 주머니를 들고 계셨고요. 들어오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비켜! 다들 그 인형한테서 떨어져! 형님이 달려와서 카메라 감독 형 등짝을 퍽 소리나게 때리니까 그 형이 헉! 하고 숨을 토해내면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무당 형님이 저랑 감독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시더라고요. 니들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니들 다 죽어나가는 꿈을 꿔서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 형님이 일단 주변에 소금을 미친 듯이 뿌리고 붉은색 팥을 인형 얼굴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당장 없애야 돼.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태워버려야 한다. 인형을 해부하겠다는 거군요. 아까 처음에 발견했을 때부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그 작은 관절 인형 안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죠? 기계장치 같은 건 아닐 테고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무당 형님이 인형의 배 부분을 칼로 푹 찌르고 긋는데 보통 인형이면 솜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수수하고 뭔가 쏟아졌습니다. 썩은 쌀알들이었어요. 까맣게 곰팡이가 핀 생쌀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뭉텅이로 엉킨 머리카락이랑 손톱 조각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냄새가 하수구 냄새랑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기는데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쌀과 머리카락 뭉치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한지 한 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당 형님이 그 종이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펼쳐보셨는데 빨간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한자로 죽을 사자가 도배되어 있었어요. 와, 저주 인형이라는 게 진짜였네요. 쌀이랑 손톱, 머리카락, 이건 전형적인 저주 주술 방식 아닌가요? 누군가 특정인을 저주하기 위해 만든 물건을 홍대 골목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무당 형님 말씀으로는 이게 양밥이라고 남을 해치기 위해 하는 주술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원한을 품고 저주를 걸었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죽었거나 아니면 저주가 반사되어서 다시 돌아오니까 겁이 나서 사람 많은 홍대에다 그냥 갖다 버린 것 같다고요. 보통 이런 건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하는데 잘못 건드리면 자기한테 화가 미치니까 그냥 유기한 거죠. 그런데 재수없게 저희가 그걸 주워온 거고요. 무당 형님이 이거 지금 당장 여기서 태워야 한다. 가지고 나가다가 사고 난다. 하시면서 세트장 바닥에 철판을 깔고 그 자리에서 화형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인형이랑 그 내용물들을 다 모아놓고 부적을 붙인 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이 안 붙는다고요? 기름을 부었는데 불이 안 붙는다고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태워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당 형님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시면서 이 톡한 것들이 안 가리고 버티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감독님한테 야, 너 빨리 가서 네 지갑 꺼내. 돈 있는 거 다 꺼내. 하시는 겁니다. 감독님이 지갑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니까 그걸 인형 위에다 뿌리고 다시 불을 붙였어요. 일종의 노잣돈이라고 해야 하나? 돈이랑 같이 태우니까 그제야 불길이 확 솟아올라더라고요. 근데 인형이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불에 타면서 녹아내리는데 그 소리가 끼익 끼익 하면서 마치 사람 비명 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무당 형님은 계속 경을 읽으셨고 저희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요. 돈을 태우고 나서야 불이 붙었다니 정말 보통 원한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인형을 다 태우고 나서 상황은 좀 진정이 됐나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그렇게 목숨 걸고 찍은 영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님이 원하시던 대박 그림은 건지셨나요? 인형이 완전히 검은 재가 되어서 바스라지니까 거짓말처럼 세트장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공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무당 형님이 재를 모아서 산 깊은 곳에 묻고 소금을 뿌린 뒤에야 저희는 철수할 수 있었죠. 영상이요? 서울로 돌아와서 편집실에서 메모리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8대의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 장비까지 전부 다 파일 손생으로 떴습니다. 단 하나의 파일도 열리지 않았어요. 복구업체에 몇백만 원을 주고 맡겼는데도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파괴된 게 아니라 데이터가 그냥 증발했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얘요. 유일하게 건진 건 오디오 파일 하나에 희미하게 남은 잡음뿐이었습니다. 눈, 줘 라는 그 목소리요. 결국 감독님은 사비만 수천만 원 날리고 방송은 펑크가 났죠. 그 충격 때문인지 감독님은 얼마 안 가서 방송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낚시터 하신다고 들었어요. 허무하네요. 결국 욕심이 부른 참사였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군요. 아까 응급실에 실려갔던 4명의 스태프들은 무사한가요? 그분들도 걱정이 되는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인형을 다 태운 그 시각, 딱 그 시각에 응급실에 있던 4명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몸은 나았지만 마음의 병은 깊게 남았죠. 그 4명 중 3명은 업계를 아예 떠났습니다. 아직도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이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꿈에 그 인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차 다시보, 대시보드 안에는 무당 형님이 써주신 부적과 굵은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운전도 못하거든요. 9년차 베테랑 PD님 차에 아직도 소금 단지가 있다니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하고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호기심에 흉가를 찾거나 기이한 물건을 주워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쁜 인형이나 가구, 거울 같은 게 버려져 있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주워오지 마십시오. 특히 홍대나 강남 같은 번화가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은 곳에 버려진 물건일수록 더 많은 사람의 기운을 섞어서 액땜하려는 의도가 담긴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때로는 귀신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이 있겠어? 하고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쪽 세계는 우리가 장난으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못 본 척 지나가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부디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호기심으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문을 열고 나온다. 오늘 밤 이 말이 유난히 서늘하게 들리네요. 김 PD님의 끔찍했던 경험담, 홍대 저주 인형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차에 있는 소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무사한 밤 되십시오.